연락을 주셔서, 잠깐만요. 음, 사례 발표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강사님, 저보다 더 베테랑 강사님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사례 발표를 할까 엄청 고민만 했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그냥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웰다잉 강의를 나가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부산에 잠시만요. 계시고, 네. 슬라이드로 바꿔주세요. 맞다. 네, 예. 네, 잠깐만요. 그래요. 잠깐만요. 슬라이드. 네, 됐나요? 네, 아,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고요. 지금 대표님은 부산에 계시고, 지금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 저도 부산에 삽니다. 아, 그쵸. 거의 뭐, 다감에 계신 분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고 계셔서, 아니요, 그래, 오늘 참석하신 분들 네. 부산 분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와. 울산 한 분 계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은 네, 혹시 경기도 쪽에 계신 분 계세요? 경기도에 좀 가까 근처에? 평택이요. 경기도 평택. 아, 김현주 선생님 평택에 계세요? 오, 저랑 네네. 가깝네요. 선생님 기회가 되면 네. 한번 만나요. 네. 저는, 다감 연구소를, 대표님을 작년에 제가 알게 돼서 이제 블로그로 소통하다가 대표님하고 통화하고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제 다감 연구소에 제가 가입했고 하면서 제가 작년에 제가 연말에 대표님께서 웰다잉 이제 강의를 열어서 제가 경기도 안산에서 부산으로 갔습니다. 가서 일일로 웰다잉을 이제 원데이 클래스로 제가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으면서 경기도 쪽에서 웰다잉을 배웠어요. 어, 2급 따로 2급 과정 배우고 1급 과정 배우고 해서 엄청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저희가 배워서 또 역량 강화도 여러 번 하고 해서 웰다잉에 대해서 조금 이게 아주 야트막한 지식은 제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풀어나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표님께서 어 저는 웰빙 교육을 받고 나서 강사님들 시연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무도 이번에 시연을 신청을 안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식한 게 용감하다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정말 시연을 할 때 저는 많이 하실 줄 알았어요. 같이 교육 들은 강사님들이 베테랑 강사님들이라서 너도 나도 시연을 하겠다고 손을 들 줄 알아서 했는데 그때 시연을 아마 저만 한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누가 또 하셨나요? 했거든요. 그때 대표님, 그러니까 강사님들을 모아놓고 대표님 앞에서 시연할 때 짧은 시간 시연을 했거든요. 등줄기에서 땀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의가 초보이고 또 대표님한테 어쨌든 시험을 본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같이 공부한 강사님들이 다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강의에는 뭐 베테랑들이시니까 제가 감히 그쪽에 명함을 내밀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멋모르고 도전해서 멋모르고 그냥 시연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뭐 저의 무모함을 보셨는지 보시고 이쁘셨는지 이렇게 저한테 올해 너무 좋은 출강의 기회를 주셔서 제가 출강하게 됐습니다. 제가 출강하는 곳은 서울에 있는 양재 추모공원, 그다음에 고양시에 있는 시립승하원, 다 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이며 화장장이에요. 그래서 이 곳을 대표님께서 한번 해볼래? 했을 때 저는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는데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왜 했냐면 저는 대표님을 믿으니까 대표님께서 한 강사를 그곳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뒤에서 엄청나게 엉덩이를 두드려 주시면서 뒷받침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PPT 만드는 거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저도 협회를 몇 군데 제가 이렇게 소속돼서 활동해 봤는데 PPT 만들고 PPT 자료를 주고 공유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본인의 지적 재산권이고 본인이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강의 자료를 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박민성 대표님께서는 달라고 하시면 주세요.
주시고 써먹어라.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어라. 근데 그 써먹는 것도 능력이긴 했지만 주셔가지고 또 이건 이렇게 해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강의 계획서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켜야 될 에티켓 등등을 다 이제 세밀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다감을 만나기 전에도 이쪽에서 저는 직장 생활을 20년을 하다가 올 2월 말에 정리하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강의로 이제 강사를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강사 계통에서는 이제 초보자예요. 근데 대표님께서 정말 그 스텝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스텝을 차근차근 밟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어떤 강의가 와도 저는 뭐 못하겠습니다 두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고 또 제가 노력할 거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협회 대표님만 믿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님께서 주시면 그걸 받아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사님들께 제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누구를 만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웰다잉이라든가 기타 자격증이 엄청 많아요. 민간 자격증을 워낙에 많이 발급도 받고 뭐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여기저기서 자격증을 받는데 그 자격증을 받아서 내가 정말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는 그거는 되게 여러분들이 고민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리더를 누구를 만나고 어느 협회를 통해서 활동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감은 전국구잖아요. 그렇죠? 부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이번에 강사 파견하셨잖아요. 그렇죠? 전국구로 줌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또 강사님이 전국구로 활동하시니까 어디서 강사가 필요하다며 그쪽 지역에 있는 강사를 이렇게 늘 파견해 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감을 통해서 웰다잉 공부한 강사님들 앞으로의 전망이 정말 밝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 같은 초보 강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추모공헌하고 신입승하원을 12번, 12회기 총 24번을 나가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까지 한 걸 이렇게 세알려 보니까 17번을 지금 강의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횟수는 이제 7회기가 남긴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과연 24회기를 다 할 수 있을까? 근데 대표님께서는 부담 안 주세요. 하다가 못하면 그만둬라. 하다가 못하면 그만두고, 강의를 못해서, 뭐, 강사에 대한 그 평가가 이렇게 저조하면 다음에 안 불러주면 그만이지 그런 부담감 갖지 말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물론 다감의 그 이제 대표 강사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굉장히 크긴 했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편하게 제가 강의를 했고 현장에서 한 번, 두 번 웰다잉을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배웠거든요. 정말 어르신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제가 강의하면서 이게 좀 부족하니까 내가 좀 더 공부해서 자료를 좀 더 보완해야지 하면서 현장에서 배우는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어르신들을 만나서 강의했던 사진이에요. 정말 어르신들은 강사가 어떠한 내용을 던져줘도 정말 잘 들으시고, 물론 잘 아시겠죠. 잘 들으시고, 정말 집중들을 잘 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웰다잉 강의를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에서 워낙에 많이들 듣고 오셨기 때문에 또 소통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지역적인 영향도 있고,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강남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랑, 이제 또 이렇게 또 서울 근교 외곽에 계신 어르신들 만났을 때 느낌이 조금 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뭔가 새로운 것,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되게 교묘하게 받아들이시면서 강사가 하는 얘기에 하나하나 들치지 않으려 하시고 정말 그 50분, 1시간에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은 정말 귀담아 잘 들으시고 강의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정말 어르신들 그 표정이 바뀌긴 하거든요. 처음에 웰다잉 강의를 이제 제가 시작할 때 지금도 보거든요. 딱 강의장을 들어올 때 저는 딱 표정을 봐요. 정말 어떤 분들은 세상 다 살았어요. 이제 끝이야. 여기가 또 화장장이고 장례를 치르고 저희는 지금 강의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외부 로비에서는 자, 10호실 화장 끝났습니다. 유가족들 모여주세요. 계속 응구차가 들어오고 장례차가 들어오고 계속 이제 장례를 그 과정에서 치러지고 있거든요. 오전, 오후 하는 곳이 둘 다 그런 곳이라서 어르신들이 일단 그것을 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엄청 되시고
이제 본인도 죽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교육을 하고 강의장을 나가실 때는 표정이 많이 바뀌세요. 아, 죽음이 결코 두렵고 무섭고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한 번의 교육으로 그걸 다 가질 수 없지만 조금 조금씩 변해가는 그 어르신들의 표정과 그 또 나가실 걸음걸이를 보면서 강사하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어르신들하고 이제 나눴던 사진이에요. 네, 웰다잉은 정말 넓고 깊어요. 저도 공부를 해보면 대표님께서 지금 프로그램 그 사시별로 이렇게 PPT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웰다잉을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도 너무 많고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현장에서 어르신들하고 강의하면서 또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이별 편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했던 활동 중에서는 나에 대해서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꼭 가졌어요.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서 업체에서 그 기관에서 요청하는 그 양식과 순서가 있어요. 꼭 이별 편지를 작성해서 이별 상자가 여기 보이시죠? 가운데 이별 상자에 넣어서 화장로로 이동해서 예전에는 입관 체험을 했는데 요즘 입관 체험을 하지 않고 이별 상자에 나를 보낸다 생각해서 화장로를 들어보내는 체험을 하시거든요. 이 이별 편지를 작성하실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숙연한 마음으로 눈물도 흘리시고 그동안 내가 용서 못했던 남편, 시어머니가 되게 많이 나오세요. 어르신들이 용서하고 싶은 사람, 마음에 좀 내려놓고 싶은 분 생각해 보세요 하면 시어머니 얘기 되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이별 편지, 나 사랑하는 나에게 평생 내가 살면서 편지 쓸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별 편지를 쓰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하면서 어르신들 눈물 많이 흘리시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버킷리스트는 이제 어르신들이 잘 하세요. 그리고 버킷리스트는 워낙에 이제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작성해 보세요 하면은 내가 이 나이에 뭘 알겠어. 하지만 어르신, 지금 나이에도 어르신이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작은 것 하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성해 보세요. 동기부여를 드리며 어르신들이 잘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한 시간에 외다인 강의를 하는데 저는 그 한 시간 강의를 정말 뭐 차시별로 그 시간이 같은 대상자가 3차시, 4차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용도 좀 더 다양하고 깊게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를 넣어서 활동하겠지만 제가 저에게 주어진 강의는 한 시간이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함축해서 저는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웰다잉 죽음에 대해서 일단 서로 라포 형성을 해요. 최근에 어르신들이 경험한 죽음이 있으면 어떤 죽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음의 문턱에 딱 섰을 때 어르신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표현하실 건지,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만약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과연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색깔은 어떤 색이에요? 이렇게 저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럼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요즘은 교육을 많이 받고 사고의 전환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밝은 색을 되게 많이 얘기하신 분들이 계셔요. 하늘색, 난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하늘색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픈 죽음을 경험한 사례를 또, 저 또한 먼저 저도 그 사례를 꺼내놓고, 그러면 어르신들도, 나도 최근에 누구누구를 보냈어. 그러면서 여기 또 왔다 갔어.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비록 여기 이곳에 견학을 왔지만 어르신들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이제 웰다잉 교육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쭤봐. 혹시 어르신 웰다잉 교육을 들어보셨어요? 하면은 요즘은 진짜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는 듣고 왔다. 뭐 두 번 정도 들었다 해서 그러면 더 이제 소통하기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웰다잉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라포 형성을 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웰다잉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례를 좀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 하세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웰다잉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10여 년의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굵직굵직한 한두 건의 사건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2018년도에 웰다잉법이 처음 제정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아직은 다 100세가 안 됐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100세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준비를 위한 우리가 100세까지 내가 살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건강 준비하셔야 되고, 마음의 준비하셔야 되고, 죽음의 준비 등등. 우리가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을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겠지만, 버킷리스트라든가 인생 회고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되면 시간의 그 상황에 봐서 저희가 작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나의 장래에 대해서 장래의 주인공은 바로 나기 때문에 내 장래를 내가 준비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장래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장래 계획서도 작성해 보고 그럴 때 또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또 이렇게 정말 죽음이 문 앞에 왔다거나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작성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1시간의 강의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이 화면은 제가 지금 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화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울시설공단에서 강의를 이제 의뢰할 때 그 기관에서 꼭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예전의 장례 문화와 현대 장례 문화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 그 부분이 꼭 들어갔고, 그리고 요즘은 장례가 친환경 장례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친환경 장례 문화는 PPT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화장용 관을 사용하고 관이 얇고 오동나무 재질로 만든 천연 오동나무 재질로 만든 얇은 관을 사용하고 그다음 관 속에 예전에는 부장품을 같이 넣었거든요. 평소 고인이 아꼈던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동전도 넣고 했는데 일체 넣지 않고 관보도 넣지 않고 어쨌든 환경 호르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줄여서 요즘은 관을 그렇게 사용하고 관 속에 고인을 모실 때도 대부분 어르신들이 삼배 수위를 염을 할 때 많이 입잖아요. 그쵸? 마지막 가는 길에. 그런데 요즘은 삼배 수위도 이제 안 입고 개량 한복이나 평소 어르신들이 좋아했던 그런 옷을 입고 가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요즘은 자연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자연장에 대해서 이제 아셔가지고 아 나도 이제 죽으면 자연장 하고 싶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장례 문화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는 꼭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설명했는데 우리 강사님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례 문화가 친환경적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화장률이 90%가 넘었대요, 이제는. 매장하고 매립하는 그런 시기는 이제 끝났고, 정말 산에 가서 이제 무덤을 찾아볼 수 없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다음 저는 이제 할 때 죽음에 대해서 먼저 어르신들한테 메시지 던지고, 같이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고, 웰다잉 정의에 대해서 한 번 더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웰다잉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많이 작성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드리거든요. 그리고 웰다잉법이 언제 어떻게 통과됐는지 여기 사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정말 사전 연명 치료를 함에 있어서 가족들의 생각도 어떻고 정말 왜 이것을 사전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통계 자료로 저희 보여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죽음 인식을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나의 죽음은 저 멀리 있고 나는 죽긴 죽을 건데 당장 죽지 않을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의 인식에 대해서 꼭 말씀드려요. 그리고 죽음의 공리 말씀드리고 100세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1시간이 이게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웰다잉을 이제 공부하면서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책도 거의 다 봤고요. 제가 또 수업을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또 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 보시면, 뭐, 기회가 되면 읽으시면 좋겠지만, 기회는 대표님, 그러니까 강사님들 만드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읽어야지 하다 보면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웰다잉에 관련된 책들을 검색하시면 다양하게 책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꼭 읽으시고, 저는 나이듦에 관하여는 대표님께서 강추해 주셨거든요. 책이 진짜 두꺼워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서 한 번 읽다가 포기하고 다시 읽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만 정독해서 사실은 그 내용을 다 파악을 못했는데 한 번 더 읽으면 이제 깊이 있게 정말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책들, 이보다도 더 많은 웰다잉의 좋은 책들이 많을 건데 제가 읽고 강의에 적용하고 제가 도움받았던 책들은 요 정도 책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 싶었고요. 오늘은 파주 문산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오셨어요. 한 15분 참여하셨고, 관계자가 다섯, 여섯 명 정도 왔어요. 사진을 찍는 카메라 기사까지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가 쭉 뒤에 앉아서 같이 교육을 들으시고 마무리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를 이제 부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는 복지관 관계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웰다인 강의라는 강사입니다 하고 저한테 명함을 주셔서 받고 인사하고 이제 그러고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그 명함을 이제 집에 와서 정확히 봤어요. 찬자리 보니까 앞쪽에는 그냥 사회복지사 누구라고 써져 있는데 뒤를 제가 보니까 여기 제가 맨 아랫부분에 지금 소개한 책 유경의 죽음 준비 학교 이 책 있죠. 이 책의 작가님이시던 거예요. 이 책의 작가님이면서 이분은 웰다잉만 전문으로 강의하시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거에 대해서 예, 심도 있게 다루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15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0회기 웰다잉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마지막 코스로 시립승강을 오셔가지고 체험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수료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유경 작가님인 줄 알았으면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마무리하는 과정이 정신이 없게 마무리되어가지고 사진을 못 찍은 게 너무 안타깝고 제가 유경의 죽음 준비학교 전 2번을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웰다잉을 공부하는 강사라면 꼭 한 번을 읽으면 좋겠다. 제가 대표님께 추천드렸어요. 감히 대표님 제가 이 책을 봤는데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대표님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했는데 오늘 그 작가를 만난 게 저는 너무나 큰 행운이었어요. 그리고 오신 분들이 오전에도 그러고 오후에도 그러고 웰다잉을 10회기를 대부분 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그리고 잠깐 이제 유경 선생님께서 본인이 강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도 조금 있었지만 다른 방향으로 강의를 해줘서 너무 잘 들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셔가지고 그 칭찬 한마디에 또 힘을 얻었고요. 저는 웰다잉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잘못 얘기하면 저 젊은 사람이 죽음을 뭘 한다고 이야기할까라고 좀 이렇게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저는 어르신들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때마다 정말 한 차씩 한 차씩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죽음이 정말 우리가 죽음의 공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죽음의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고 현장에서 제가 하면서 되게 어르신 못지않게 저도 은혜를 받고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나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그 날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게 잘 살아야 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다짐도 저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초보 강사지만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올 한 해 가장 잘한 일은 정말 웰다잉 강의를 24회기 강의를 제가 이제 딱 마치며 정말 저는 너무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우리 강사님들도 다감연구소에서 웰다잉 강의를 공부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역량 강화와 대표님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셔가지고 전국에서 웰다잉 강의가 이제 폭주할 거예요. 아마 다감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보내야 될 강사들이 정말 줄을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해서 정말 부산이 아니라 정말 제주도 웰다잉 강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 그쪽에 강사가 없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가 우리가 내실을 찬찬히 키워나가면 우리가 정말 웰다잉 강사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강사님들한테 제가 뭐 크게 내세울 거나 자랑할 건 없지만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웰다잉 강의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웰다잉 강사로 거듭나고 있으니까 저를 보시고 저보다 더 강의 많이 하시고 활동 더 많이 하시니까 서경미도 했으니까 나는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박미성 대표님 옆에 꽉 붙어 있으시며 박미성 대표님께서 전국적인 명강사 파견을 위해서 뒤에서 엉덩이도 두드려 주시고
다양한 그 역량각을 통해서 이렇게 내실을 서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빠르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지만 말이 워낙 빠르긴 해요. 하면 강의하면서 늘 천천히 해야지 하는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도 있고 또 한 시간이 넘어가면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쵸? 저녁 시간이라서. 그래서 제가 짧게 했습니다. 대표님, 이상으로 제가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마무리 될까요?